회장님하고는 알고 지낸 지가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식품 판매한 품 쪽에도 중국 동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한마음협회 축구단에 이제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중국 동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때 이제 우연찮게 알게 됩니다. 그럼 박동훈 의장님이 그럼 좀 말씀하는 거 들었잖아요. 구로구에서의 중국 동포와 외국인과의 어떤 많이 좀 인식이나 이런 게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많이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식자재를 하다 보면 이제 한국 분들도 처음에는 양고기가 끓여 하다시피 막 중국 마라탕도 이제 막 끓여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좋아져서 마라탕도 이제 한국 분들도 마라탕이 드시고? 많이 드시고, 양고기도 전에보다도 훨씬 해서 그것만 봐도 엄청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염색이도 그래서 엄청 많이 좋아집니다. 그거는 중국 동포분들은 어때요? 구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생각이라든가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그런 국민으로 사는지 선거에 많이 참여해요? 참여를 많이 하는 스타일. 한 표를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한다고 꼭 투표하시는 게 맞다죠. 김봉규 의장님도 거기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꼭 구청장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봉규 회장님의 당부의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우리 동포들과 구로가 좀 미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각동 저기 여기하고 이쪽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갖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의장님 처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동포 사이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끌어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네. 우리 동포 여러분 화이팅!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점포들이 비어 있는 데가 많이 눈에 띄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특히 이제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우리나라는 수출은 그래도 조금 이제 대기업체들이 좀 네.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기업체 일부고 내수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 그 서민들의 지갑이 두터워지고 네. 그다음에 가처분 수율도 늘어나기 때문에 가족들의 외식비도 있는데 지금 내수가 안 좋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쓰는 돈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챗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무조건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 걱정해요. 뭐 중국 동포들도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이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은 직격탄을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수입이 있어야 저녁 때 친구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5일 일을 해야 네. 자기 호주머니가 좀 두툼해지고 뭐 보낼 거 보내고 자기가 쓸 거 쓰는데 뭐 한 보름밖에 못 나간다고 하면은 못 쓰는 것이죠. 심각한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건설업 쪽이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말 보궐선거를 어떻게 해서 다시 구로구에서 하게 된 거예요? 22년 6월 달에 저하고 국민의힘의 문원일 후보하고 둘이 경선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름답게 경선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당선을 돼서 저도 축하드렸고 구로구의 구정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원했었는데 네. 주식 백지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주식 백지 신탁.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운영하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을 통해서 1심하고 2심에 패하고 대법원 이제 마지막 판결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돌연 그냥 구청장을 내려놓고 사퇴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지금 내년 4월 2일 날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시 2년 전에 준비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리셋을 하고 준비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구청장에 도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동포들이 좀 관심이 이제 구로구에 사시는 분들은 좀 있거든요. 예.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 백지 신탁 그게 어떤 건지 좀 더 자기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이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하는 제도는 뭐냐면은 자기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자기 영리 목적으로 어떤 구청장에 대해서 구정을 살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지 신탁이라는 제도를 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원일 전 구청장님께서는 본인의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시가로 한 170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원일 구청장님은 구로구에 예.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다 이거죠? 과거에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아마 구청장이 되고 나서 네. 이걸 금천구로 옮긴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구로구에 있던 금천구에 있던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네. 그래서 네. 백지신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문원일 구청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각시킨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신탁을 하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재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돌연 사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궐선거가 준비 중에 있고 내년 4월 2일 날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 때문에.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4년 임기를 마치면 그때 다시 재도전 하시려고 했는데 원래는 그랬죠. 네, 뭐 요번에 이 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년 4월 달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출마하셨을 때는 아니면 부총장 출마했을 때는 주로 어떤 슬로건을 많이 저는 제 전공이 이제 도시계획 전공인데요. 제가 구로가 좀 구도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광명이라든가 양천이라든가 부천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덜 됐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공이 그쪽 전공이기도 하고 구로가 좀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가장 중요한 슬로건을 걸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약자들에 대한 대변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자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그다음에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한 든든한 대변자가 되겠다라고 3년 전에 제가 슬로건을 걸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4월 2일 날 출마할 때도 역시 변하지는 않는다. 그런 면을 갖다가 더 단단하게 다져서 약자들에 대한 든든한 대변자 그다음에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구로의 쾌적한 어떤 거주 환경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교육적인 문제. 지금 구로가 교육 문제 때문에 구로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구로에서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초중고를 보내고 대학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구로로 좀 만들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뵙지 않고 하는 거는 우리 저 박동원 의장님 우리 중국동포의 큰 맏형과 같은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근감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 동포분들이 새벽같이 어디 이렇게 간다고 하시는 또 그런 모습도 좀 뵙기도 하고 구로구에도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권자도 있고 뭐 국적 취득한 사람도 있고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또 이번에 참여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한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을 하시나요? 우리 동포분들에게 간곡하게 제가 호소를 드리는데요.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야 동포들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냥 방관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당사자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동포들하고 우리 같이 함께 상생하면서 구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동포분들이 귀화하신 분들 계시고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같이 함께 상생을 해야만이 어떤 구로가 발전하는 것이지 네. 어떤 한쪽을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는 구로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장점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포 사이하고 그동안 관계를 많이 맺어왔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장단점도 잘 알고 있는데 아주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구로에서 잘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함께 지역 살려서 같이 발전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제 재해동포청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해동포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도 이제는 정책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이제 재해동포청이 주축이 돼서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지자체하고 서로 이제 협력을 구축을 해서 그 관내에 살고 있는 동포 사회에 그냥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좀 보관을 갖고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로구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의장을 할 때 한중식품의 김봉규 회장님하고 같이 제가
지원을 얻어서 외국인 그 아이들에 대한 유치원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네.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네. 제가 서울시 최초로 발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몸소 실천을 했던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것 때문에 아마 서울시가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하고 또 밀접해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좀 저조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 거의 최하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부 학자들은 이 외국인 이민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서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차피 글로벌 시대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동포들은 같은 그 뿌리를 보면은 우리 같은 한 식구들이고 같은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언어도 같이 쓰고 있고 사고방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해서 함께 구로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고민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포함되고 동포들이 포함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동포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 이게 특히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좀 안 좋다는 평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동포를 위해서 뭘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죠. 점수를 까먹어서. 저도 그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가 서울시 최초로 대표 발의를 할 때 네. 약간의 이제 그런 염려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염려보다는 미래의 발전이 어떤 충분히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지역 차원에서도 여기에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에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예. 뭐 한 그 단체가 그쪽 한 10몇 개 되죠? 20개가 넘는다는 얘기. 동포들 단체. 아니요. 우리 지역 주민 단체들 있잖아요. 새마을. 굉장히 많죠. 20개가 아니라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저 동포에 대한 이해 교육 시간, 뭐 그런 거를 지역 차원에서도 펼치면 좋겠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포 사이에서도 성공한 기업가들도 많이 있고 이분들이 한국 주류 사이에 좀 편입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초창기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이에 어떤 룰이 있는 것이고 문화가 있는 것인데 이게 문화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동포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동포들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사업을 하신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소상공인으로 활동한다든가 해서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또 지역 사회에 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있고 어려운 이들도 돕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나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함께 같이 감으로써 구로가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로 구민들이 지금 현재 여기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를 비롯해서 동포 외국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이게 상당히 좋아졌다. 과거보다는 저는 좋아졌다고 좋아졌다. 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쭉 제가 그걸 체킹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에 우리 동포분들하고 대화를 했던 그 시점하고 지금 현재 시점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떤 예를 드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포들도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시간도 걸릴 뿐더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 동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동포들 같은 경우는 그 뿌리를 보면은 조상이 같잖아요. 그분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정착한다든가 일본에 정착한다든가 유럽에 정착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인종적인 문제 어떤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우리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장점화시킨다고 하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동포 사이가 한국 사이의 어떤 주류에 편입을 해서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구로구에서 어떻게 활동을 쭉 해오셨는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그 정치를 시작한 지는 이제 구로구 의원으로 시작을 네. 했었고, 네. 그다음에 구로구 의장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제 구청장까지 도전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력이 있고요. 부터 지금부터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도시공학 박사인데 도시계획 쪽으로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구로에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포 사이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이해도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동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동포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로에서 같이 함께 지역 발전을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동안 연구를 했던 분야이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잘 녹여내서 한다라고 하면은 구로가 좀 더 지금하고 다른 미래 도시, 성장하는 도시, 쾌적한 도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